이재명 대표 테러 관련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러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월 2일 아침 10시 27분에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마치고 차로 이동하던 중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백브리핑을 실시합니다.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인파를 뚫고 괴한이 나타나서 카메라 기자가 있던 경호 사각지대로 난입해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영상 보신 분들, 저는 차마 영상을 못 봤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강한 충격으로 퍽 소리가 났다고 하는군요.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넘어졌습니다. 괴한이 재차 공격을 시도했을 때 당직자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이를 제지해서 연이은 테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안전한 응급처치를 위해서 경찰에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공간을 확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현장에서 통제,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이상합니다. 아니, 괴한이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를 상대로 흉기로 급소를 찔렀는데 현장 통제, 지휘,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황해서 못했다 이런 말이 통용될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당황해서 못했다, 손을 못 썼다, 그건 일반인이 할 얘기지 훈련받은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경찰이 다른 뜻 없이 진짜 당시 상황 어떻게 떨리고 두렵고 그래서 못했다? 그런 경찰은 이제 그만둬야죠. 옷을 벗어야죠. 자, 근데 지금 당원들이 또 당직자들이 현장 통제해달라, 지휘해달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경찰이 관망하는 사이에 군중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다리가 밟혔습니다. 목에 흉기가 들어왔는데 찔렸는데 피 흘리는 상황인데 그 군중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다리가 밟혀요. 대량 출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 있는 응급 관계자의 조언을 구하고 응급차 도착 시간 그리고 응급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찰 왜? 거기에 우연히 실력 없는 경찰들이 배치됐었나? 왜 보고만 있었지? 제1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가 테러에 의해서 쓰러졌는데 결국 뒷감당은 다 경찰이 해야 될 텐데 뭐하고 있었어 도대체? 그래서 류삼영 전 총경이 병원 관계자 의사와 연락을 시도했고 현장 관계자 2명 내지 3명이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자, 구급대원의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상당 시간 이어져서 재차 빠른 출동을 촉구하니까 관계자는 그제서야 경찰차로 병원에 이송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 됩니까 그게? 응급출혈 환자, 그 응급출혈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경찰차에 태워서 간다? 이러면은 자칫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후에 또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 응급차가 아니라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소방관들이 응급처치를 했고 잠시 후 응급차가 도착해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에 바로 소방 구급 헬기를 탈 수 있는 명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경찰관이 40명 정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는 행사니까요.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이송할 것인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응급조치를 취할 만한 지식이 있는 경찰관 구급대원 배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미숙한 대응,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환자의 핏자국이 남는 증거 현장을 사건 발생 37분 전후에 깨끗이 물청소해버렸습니다. 왜?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관리자가 이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없어서 물청소를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현장을 보존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경찰이 왜 물청소를 합니까? 이거 명백한 증거 현장 훼손 아닙니까? 시설물 관리자도 아닌데 경찰이 왜 현장 물청소를 해요? 사건 현장 지휘 제대로 못했던 경찰이 갑자기 누구 지시로 범행 현장을 훼손했는지 이거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현장 영상이 남아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런 식으로 테러를 당했다?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인 것입니다. 자, 증거 현장 훼손 이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거 당론을 걸고 규명해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렸단 말이죠.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의 과정.
테러 사건 발생 이후 23분 만에 현장에 응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처치 후에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이송을 위해서 명지공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응급 차량 중 응급조치에 매진하는 응급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를 묻는 신원불상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행하던 당직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지 말고 응급구조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자 상태를 묻는 신원불상의 전화가 반복해서 걸려옵니다. 정체불명의 성명불상의 그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누군지, 환자의 상태 확인을 실시간으로 알려고 애썼던 그 사람은 누군지, 반복적으로 전화한 사람은 누군지, 그래서 응급구조를 방해한 사람은 누군지 분명히 규명해내야 합니다. 근데 말이죠. 부산대병원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도 아닌 정보과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허락 없이 환자의 사진 그리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당직자가 당신 누구야? 하면서 명함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불응했습니다. 자기 이름만 밝혀요. 만약 이 영상, 사진 유출될 시에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영상과 사진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지들끼리는 다 보았겠지.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의료정보 수집 행위, 이거는 분명히 또 따질 대목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촬영을 했는지. 자, 소방당국은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를 물은 성명불상자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응급처치도 못하게 전화기를 들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관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탐문한 정보과 형사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환자 의료정보를 탐문하고 도둑 촬영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 왜곡돼서 가짜 뉴스로 만들어지고 환자와 환자 가족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된 점, 이건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1월 3일 그 테러 다음 날이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도 담당 수사관은 현장의 혈흔 사진과 현장에 남아있던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물 청소했던 경찰이 이런 걸 확보할 생각이나 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놈들이 경찰을 합니까? 다른 사건도 이렇게 했나요? 당직자가 바닥에 혈흔이 크게 만들어졌고 흘린 피가 많으니까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반드시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그랬더니 이 경찰은 뭐라고 했느냐? 그거 없다고. 1월 3일에서 1월 4일 사이 수사관이 당직자에게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를 요청해서 부산대병원에 연락해서 와이셔츠가 의료 폐기물로 폐기돼서 처리업체에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입었던 와이셔츠를 버렸대 또. 와, 이것들이 지금 경찰이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원지검 이정섭 생각이 나네요. 그 처남의 마약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에서 강미정 아나운서 그 처남댁의 그 증거를 분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실한 게 아니라 인멸을 한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육성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시 수사팀 초기 현장 사진, 현장 증거물 확보 못했고 그 점을 민주당 당직자에게 인정한 그 육성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에 보면 현장에 이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네네. 그럼 현장 그 피를 흘린 혈흔 사진 같은 건 있나요? 아니 그거랑 DNA 저희가 다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어요? 피 같은 거는 이제 막 이렇게 피가 뭐 원활하게 막 찍히고 그런 사진 없는데 당시 사진이 그런 거는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혈흔 사진은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혈흔 사진? 잠시만요. 바닥에 혈흔 사진이 있더나. 아 그거는 저희는 없어요. 아, 그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지혈을 할 때 저희가 수건이랑 네네. 아니 그거 다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수건이랑 가재도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혹시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어요. 아, 그게 없으세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사진을 응급처치하고 이동하면서 저희가 사진을 못 찍어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응급지혈 때나 이런 것도 이제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까 증거물 확보는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기 수사 담당팀장님이나 부산시경에서도 그거는 없다는 거죠? 네네. 아, 예. 그거를 한번 현장 했던 경찰관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예, 한번 그 현장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아마 챙겨 보는데 저희가 챙겨. 이것들이 경찰입니까? 응? 대가리 박아야지.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된 것, 그래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사안과 관련해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정말 참.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그 신년간담회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그 병원을 바꿀 때 전원 때는 그 판단을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 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매뉴얼상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 지금 따까리 노릇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슨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 이러고 있어요. 자, 민주당 논평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원회를 앞세워서 정치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이냐, 아니면 전대미문의 정치 테러 사건의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냐, 경찰의 축소 수사와 총리실의 가짜뉴스 유포도 부족해서 신고를 핑계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 윤석열이는 정치 테러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동훈이가 부산 가가지고 특혜, 부정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 테러로 쓰러졌던 이재명 대표를 조롱했었죠. 이것들이 다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정치 테러는 사실 비난하고 넘어가야지. 아무리 정적에게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걸 갖고 조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테러로 쓰러진 사람을 공격할 수단으로 활용한다. 와, 이것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들입니다. 자, 경찰은 왜 현장 보존을 하지 않았는지, 증거 인멸을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는데 경찰 쪽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왔대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의도는 뻔하지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무슨 흉한 일 발생하고 그러면 경찰 믿지 마세요.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ARS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51.5, 국민의힘 34.8. 근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항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짝 지금 좁혀진 것처럼 나오죠. 지금 이 시대 정권을 불편하게 하면은 바로 되치기가 들어오는 시대, 보복이 들어오는 시대에는 ARS 조사가 가장 정확합니다.